이상하다는 느낌은 정말 별거 아닌 데서 시작됐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툭 하고 아무데나 두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부터는 꼭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더라고요. 휴대폰 바꿨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물었을 때 아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 짧은 멈칫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나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륜 같은 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아내가 휴대폰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고 문자가 오면 화장실로 들어가고 충전할 때조차 내 옆이 아니라 부엌 구석에 두더라고요. 왜 그렇게 숨어서 써? 내가 웃으면서 물으면 아내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근데 회사 일이 왜 밤 11시에도 계속 오는지 설명이 안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안 만났지? 보낸 사람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회사 동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너무 사적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잠금 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내가 알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숨기는 게 아니라 아예 휴대폰을 바꿔치기 한 거 아닐까? 며칠 뒤 아내는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했습니다. 전원이 꺼진 채로요. 나는 그 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켜볼까 말까? 솔직히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모르면 아직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첫 단서를 보게 됩니다. 그 휴대폰은 아내 혼자 쓰는 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쓰고 있었어요. 아니, 아내보다 더 자주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확신은 아주 사소한 데서 생겼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였어요. 그 예전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던 그 폰을 다시 한번 켰습니다. 배터리는 분명히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전원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일부러 지운 것처럼요. 그런데 데이터 사용 기록을 보니까 딱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 꼴.
꼭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에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자고 있었죠. 그럼 누가 쓰는 걸까?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렸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든 척을 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휴대폰을 보다가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 10분 아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정말 안 났어요. 나는 눈만 살짝 떴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나가더니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그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그 예전 폰, 집에 두고 간 줄 알았던 그 휴대폰이 아내 손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통화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같이 화면을 보고 있는 느낌. 이상하죠? 그때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이번엔 문장이 더 짧았습니다. 지금 혼자야?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연인이면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관리하는 말투였어요. 아내는 답장을 아주 빨리 보냈습니다. 응, 지금은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5분도 안 돼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그런데 식탁 위에서 아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누구랑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나는 그 휴대폰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될 사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사진 하나로 나는 이게 아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진은 정말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사람이요, 받아들이기 힘든 걸 보면 일단 가볍게 넘기려고 하거든요. 사진 속 장소는 분명히 우리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커튼, 탁자 위에 올려둔 리모컨 위치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사진의 각도였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있는 사람이면 절대 찍을 수 없는 각도였어요. 사진은 거실 문 쪽에서 살짝 몸을 숨긴 채 찍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문을 완전히 열지도 않고 틈 사이로 안쪽을 본 것처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히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아주 평소 같았습니다. 경계도 없고 긴장도 없고 그게 더 문제였어요. 아내는 누군가가 집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요. 그러다 사진 한쪽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장에 희미하게 비친 그림자, 사람이었습니다. 선명하진 않았어요. 얼굴도 안 보였고 형체도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깨를 약간 안으로 말고 서 있는 자세,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바닥을 보는 습관. 나는 그 자세를 거의 매주 봤습니다. 아내보다 자주 본 건 아니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사람.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내 혼자 만든 상황이 아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아내의 생활 패턴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한 번 짧게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사진은 확인했죠? 질문이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들킨 걸 수습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사진을 보게 될 걸 알고 보낸 말, 계획된 거였습니다. 아내의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내를 포함해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고요. 나는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안을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이 말을 하더군요. 오늘 집에 누가 잠깐 올 수도 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사진 속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문고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철컥. 아주 익숙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무서웠던 이유는 억지로 여는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마치 자기 집 문을 여는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문 밖에서 사람이 잠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기색도 없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그 말이 왜 이렇게 소름 끼쳤는지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다.
나야라는 말은 미리 약속된 사람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경계할 필요 없는 사람,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 나는 문 바로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진 속 그림자가 계속 떠올랐고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쇠가 없어도 이 집에 들어올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문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낮아진 톤으로요. 집에 있는 거 알아. 그 말에 심장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말했던 누가 잠깐 올 수도 있어. 그 말의 주인공이었어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 절대 안 나게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집에 있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아내와 연결돼 있었고 이 집에 언제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었고 내가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 앞의 사람은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서 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마치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문을 열어보자고. 문 앞에 그 사람이 왔던 날 이후로 집안이 이상하게 낯설어졌습니다. 아내가 쓰던 컵도 소파에 앉는 위치도 전부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니, 기억 안 하는 척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사흘 뒤 아내가 아침부터 유난히 서둘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오래 하고 옷도 2번이나 갈아입더군요. 오늘은 좀 늦어. 아내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누구랑이냐는 말은 이번에도 삼켰어요. 대신 나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진 뒤 5분 나는 신발을 신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아내는 뒤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듯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버스를 탔고 나는 한 정거장 뒤에서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거리도 딱 좋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아내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직후 아내는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마치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고 나는 길 건너에서 멈췄습니다. 그 골목은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잠시 후 아내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나는 그 목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대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겠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우리 집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내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미 거기 있을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반갑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익숙한 사람끼리 눈을 마주친 느낌. 나는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면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아서. 딱 보일 만큼만. 그 사람은 아내보다 조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입모양이 또렷했어요. 생각보다 늦었네. 그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 관계가 즉흥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해져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때 햇빛이 정면에서 들어왔고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간 이름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바로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자주 보던 사람, 하지만 자주 기억하진 않던 사람. 그 사람은 아내의 옆을 걸으면서 주변을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잠깐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확인할 용기가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들이 카페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나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그 웃음이
문득 어디서 봤던 장면 같았습니다. 집에서, 우리 집에서요. 그때 머릿속이 확 이어졌습니다. 문 앞에서 나야라고 말하던 목소리, 사진 속 그림자의 자세, 그리고 지금 이 웃는 얼굴, 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람을 앞서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보지 않겠다고, 다음엔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외면해왔던 사람인지.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거슬렸는지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다. 반가운 웃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의 웃음도 아니었어요. 마치 이미 몇 번이나 이런 자리를 가져본 사람처럼. 아내는 그 웃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고 있다는 얼굴. 나는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아내보다 조금 앞서 걸었습니다. 아내는 그 뒤를 따라갔고요. 이상하게도 그 순서가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예전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온 날, 그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었죠. 오늘 누가 데려다 줬어? 아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때는 그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갑자기 정확해졌습니다. 아는 사람. 정말 아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 그 사람은 카페 문을 먼저 열어줬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둘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걸. 유리창 너머로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주 앉은 자세, 컵을 잡는 방식, 아내가 고개를 조금 기울이는 습관. 그 사람은 아내의 그 습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완전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사람. 그 이름은 몇 번이나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가 일부러 지워왔던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모든 게 너무 명확해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동안 편한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모르는 척, 못 본 척, 설명 안 해도 되는 쪽으로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군요. 그 사람이 웃을 때 내가 예전에 봤던 장면이 하나 더 겹쳐졌습니다. 우리 집 거실 문 앞 나야. 그 목소리와 지금 이 웃음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아내가 아니라 그 사람부터 보겠다고. 왜 우리 집을 알고 있었는지, 왜 열쇠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지, 왜 아내보다 내 생활을 더 잘 알고 있는지, 이제 피하지 않겠다고. 카페 안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장면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용은 짐작이 됐어요. 아내는 고개를 많이 끄덕였고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처럼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마치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그 순간 내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일처럼 보였거든요. 잠시 뒤 그 사람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를 걸지도 문자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아내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내는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카페 안에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그 사람은 계산대로 걸어가면서 카운터 쪽에서 직원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지만 유리 너머에서도 느껴질 만큼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화면을 보더니 급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외출할 때 항상 하던 모습,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아내 옆에 잠깐 서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게. 나는 그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의도치 않게요. 그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집, 열쇠, 문 앞의 나야. 그리고 지금 이 말. 나는 그동안 한 가지를 끝까지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건 배신이 아니라 붕괴가 되니까요. 아내가 카페를 나섰을 때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제 확인할 건 하나뿐이라고. 그 사람이 아내와 언제부터였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 카페에서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혼자.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정리돼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봉투를 밀고 휴대폰을 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내는 길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굴 피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나는 조금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이번엔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버스도 같고 내리는 정류장도 같고 집으로 들어오는 동선도 같았어요. 근데 집 문을 여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숨길 생각이 없다는 걸.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가방을 항상 두는 자리에 놓고 외투를 걸어두는 방식까지 전부 평소 그대로였거든요. 사람은 큰 비밀을 막 숨기려고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저녁을 차리던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카페 갔다 왔어.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내가 묻자 아내는 잠깐 생각하는 척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랑.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몇 달 전 집 앞에서 그 사람이 서 있었던 날. 나야. 그날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문 앞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내가 곧 올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었습니다. 오늘
누가 집에 왔었어?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말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놓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잠을 깊이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뒤지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싶었어요. 부엌, 냉장고, 서랍, 전부 늘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내 가방이 신발장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보통은 방 안으로 가져가는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고 휴대폰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열쇠도 아니고 차 키도 아니고 회사 출입증도 아니었어요. 낡은 열쇠, 오래 쓰인 것처럼 끝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문고리를 잡던 손, 나야. 그 말에 전혀 당황하지 않던 그 태도, 나는 열쇠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몸을 뒤척이는 소리. 나는 급히 가방을 닫고 열쇠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걸 이미 허락하고 있었다는 것.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겠다고. 다음엔 열쇠가 어디로 가는지 직접 보겠다고. 열쇠를 다시 가방에 넣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을 껐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깨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깨어 있었는데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문을 열지 않았을까? 열쇠가 있었는데도 문 앞에서 나야라고 말만 했지. 손잡이를 끝까지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건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을 열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진다는 걸.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둘은 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문은 항상
닫힌 채였고 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지 않겠다고. 대신 문 앞에 서 있기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면 이번엔 목소리가 아니라 눈을 보겠다고. 열쇠를 쥔 사람이 아니라 문 안에 서 있는 사람으로. 아내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이미 말보다 분명한 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열쇠가 있다는 건 언젠가는 문을 열 생각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날, 그때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 집에서 나가는 날이 될 겁니다.